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 고양이 나은식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셨던 고양이가 있어서 신비한 묘생사전으로 이 고양이를 소개해볼까 해요. 저도 참 묘하다라고 생각하는 고양이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그 종은 스핑크스입니다. 스핑크스 하면은 털 없는 고양이로 엄청 유명하지만 실질적으로 털은 있어요. 하지만 되게 솜털 같이 보송보송한 털이 아주 작게 전체적으로 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털이 없다라는 거는 좀 선입관 아닌 선입관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스핑크스 종은 오늘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좀 반전이 있는 묘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스핑크스 하면은 이름부터 스핑크스니까 뭐 약간 이집트에서 왔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벌써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핑크스라는 이 어원, 그러니까 이집트 가봤나요? 저도 안 가봤어요. 저도 피라미드를 한 번도 못 봤는데 이 피라미드의 이 스핑크스와 스펠링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이집트에 있는 스핑크스의 철자는 SPHINX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핑크스 고양이의 스펠링은 SPHYNX라는 거죠. 이 I와 Y가 틀리다라는 거. 물론 발음은 동일하죠. 스핑크스. 하지만 어원 자체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핑크스 고양이는 그럼 이집트 출신이어서 스핑크스 아니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스핑크스의 이 묘종이 탄생한 국가는 바로 캐나다 토론토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한 고양이로 알려져 있고요. 어떻게 보면 유전적으로 털이 없는 묘종이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또 다른 명칭은 캐네디안 헤어리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나왔지만 털이 없는 종으로 불리우기도 해요. 캐나다 토론토 출신이고 캐네디안 헤어리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왜 스핑크스가 됐을까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이유는 이 스핑크스라는 종이 이 CFA라는 이 협회에 인정이 될 때 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이집트의 고양이상과 비슷해서 스핑크스라는 명칭이 지어졌다라는 가설이 있고요. 이집트의 석상 스핑크스를 닮았기 때문에 그냥 스핑크스라고 지었다라는 하나의 가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스핑크스는 털이 없이 태어난 돌연변이 자연 발생 품종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바로 1966년 정도에 캐나다에서 발생한 거라고 보고되고 있어요. 이 스핑크스의 어떤 신체적인 외형적인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면, 고양이들 이제 체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스핑크스 종은 이제 포린 타입에 속하는 품종묘이고요. 의외로 좀 다부지고 근육질인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완벽하게 털이 없지는 않고요. 얇은 솜털 같은 것들이 전체적으로 자라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외형적인 특징은 이 수염이나 털이 없기 때문에 주름이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수염이 없을 순 있지만 귀 끝이나 사지 말단 끝에는 조금은 긴 수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스핑크스와 생활하시는 애묘인들이라면은 이걸 알고 계실 거예요. 스핑크스의 전형적인 이 외형적인 특징이 뭐냐? 피지선이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스핑크스를 만지면 보들보들한다기보다는 약간 축축한 느낌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털이 있는 고양이들을 관리할 때는 빗질을 자주 해주거나 이러한 것들이 조금 핵심적인 관리 방법일 수 있겠지만 이 스핑크스의 경우에는 이 피지선 발달로 인해서 이 축축함, 기름진 이런 느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자주 좀 닦아줘야 되는 관리 방법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리고 스핑크스 고양이의 특징이, 이 스핑크스는 솜털밖에 없기 때문에 체온 조절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추위를 많이 타거나 더위를 많이 타는 성향이 있어서요. 여름철에는 쿨매트라던가 대리석 등을 이용해서 체온 관리를 신경 써주시는 게 좋고요. 겨울에는 추위를 타기 때문에 따뜻한 스웨터를 입히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고양이들은 털이 있기 때문에 털로 자신의 상처를 보호하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아예 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쉽게 빨갛게 일어나거나 상처가 나는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털이 없기 때문에 스핑크스의 경우에는 털 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핑크스가 살이 찌는 경우에는 정말 통통하게 그냥 직관적으로 얘가 뚱뚱해졌구나라는 거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수컷이 암컷에 비해서는 체중이 좀 더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성묘 기준으로 했을 때 수컷의 경우에는 4에서 6kg, 그다음에 암컷의 경우에는 3에서 5kg 정도의 체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어요. 스핑크스 같은 경우에는 털이 조금 나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색소 침착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멜라닌 색소가 부족한 경우에 발생하는 오드아이 정도 자주 발견되기도 합니다. 스핑크스 하면은 살색만 생각을 하는데 다양한 색을 가진 스핑크스 종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회색의 스핑크스 종이라던가 아니면 얼룩 무늬의 스핑크스 종이라던가 다양한 패턴을 가진 스핑크스 종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스핑크스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왕성하고 에너지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호기심도 많고, 예전에 고양이를 부탁해 나갔을 때도 막 문 열고 들어가고 계속 울고 막 우다다 엄청 심하고 난리도 아닌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때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얼굴형에 따라서 성격이 조금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 역삼각형의 얼굴을 가지고 스핑크스는 큰 귀를 가지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성격이 활발하고 왕성하고 에너지가 많은 편에 속하는 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낯가림도 적은 편이고요. 사람을 잘 따르는 편이기 때문에 적대감을 갖는다던가 이런 스핑크스 종은 조금은 보기 힘든 편이에요. 대신에 조금 힘든 점이 있는데, 바로 이 스핑크스 종이 사람에 대한 의존도, 질척거림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보호자에게 놀자고 계속 접근을 한다던가 장난을 친다던가 이러한 행동을 많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좀 조용히 있고 싶은데 조용히 조금 같이 쉴 수 있는 고양이를 원한다면 스핑크스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에너지가 많고 그리고 상당히 똑똑한 편이고 명석한 편이기 때문에 이 스핑크스 고양이한테 밥을 줄 때는 항상 먹이 장난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간식이나 먹이를 급식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털이 없기 때문에 뭐 자외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취약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스핑크스는 주름 사이에 때가 낀다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주름 사이 관리도 조금 더 피부 관리를 할 때 신경 쓸 필요가 있는 품종묘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핑크스가 가지고 있는 질환은 대표적인 게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피부 질환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또 다른 질환은 보통의 고양이들이 가지고 있는 심장병이 잘 호발하는 종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행동학적으로 봤을 때는 정서적으로 에너지가 많고 활발한 편이기 때문에 이런 놀이 해소가 안 된 경우에는 강박적인 행동을 자주 보이기도 해요. 강박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자기 꼬리 물기라던가 한쪽 피부를 과도하게 핥는다던가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15살 정도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런 피부 관리에 대해서 내가 잘해줄 수 있다. 에너지가 많고 그 다음에 피부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이 스핑크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양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오늘 저희가 캐네디안 헤어리스라고 하는 스핑크스라는 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